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이버전스 A는 A가 뻗어나가는 정도가 얼마큼이냐, 그리고 컬 A는 요 A가 회전하는 거 얼만큼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수식 없이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 가져봤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전자기학에서 전기과 2학년, 3학년까지 하려면 수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히 익혀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 들어가기 부분에서 적분식과 미분식에 대해서 그것들이 각각이 가지는 의미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쪽에서 하나의 영상, 그 다음에 3번, 4번 쪽에서 하나의 영상, 이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할리데이 교재로는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사이에 있는 범위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만 머무르기에는 할리데이에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대충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뺐다고 절대 쉽게 가르친 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칠 내용들은 맥스웰 방정식 전기과 2학년 혹은 3학년에 있는 전자기학 전반에 걸친 얘기를 쉽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기초 강의에서 정리를 했던 성질 3가지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지겹다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전기장에 대한 관련된 성질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은 전하가 만든다. 전하만이 전기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전하가 전기장의 소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전기장이 에너지를 지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죠?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가 그 전하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서 어떤 양전하가 그 공간 안에 놓였을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됐었죠. 이런 비슷한 현상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중력 위치 에너지 혹은 탄성 위치 에너지에서 가만히 놓기만 해도 거기서 저절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기는 공간들이 존재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변화하는 전기장에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변위 전류라고 있었어요. 어떤 캐패시터가 충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하가 움직여서 서서 충전이 되는데 캐패시터가 존재하는 그 공간 안에도 우리가 가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키르요프 법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한 그 개념, 바로 변위 전류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성질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성질입니다.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당 물리를 쓰는 아니면 전자기학을 쓰는 과에서 존재를 하신다면 졸업할 때까지 맥스웰 방정식은 잃어버려도 이 성질 3가지씩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자기장에 대한 성질 첫 번째, N극과 S극은 절대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원자에서의 전자의 스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를 쪼개는 어떤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보다 작게 쪼개지 않는 이상 자기장이 존재하는 물질 내에서는 N극과 S극이 항상 존재를 해서 자기장은 뻗어나가지 않고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런 커브 형태로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게 자기장의 성질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합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억제를 했었죠? 우리가 코일 내에다가 코일에 아무 전지가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석을 갖다 밀거나 아니면 자석을 멀어지게 했을 때 그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우리가 발생을 했었죠.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기장이 동시에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흘러서 그 자기장을 억제를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든다. 전하의 흐름, 첫 번째 성질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어떤 전자의 움직임 혹은 양전하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오른손 법칙으로 가서 이걸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3가지씩 법칙들이 맥스웰이 이거를 어떤 4가지 공식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1번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전기장 첫 번째 성질로부터 나온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이고요. 그럼 2번은 자기장의 첫 번째 성질로부터 나온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전기장의 두 번째 성질과 자기장의 두 번째 성질을 합쳐서 나온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은 그 전기장 세 번째 성질과 자기장 세 번째 성질을 합친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쫙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적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식을 네 가지 이퀘이션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맥스웰이 맨 처음에 이거를 정리한 논문에는 6가지 성질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기초가 되는 성질을 제외하고 저는 그거를 6가지 성질로 추리고 그거를 다시 맥스웰 이퀘이션 4개로 추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맥스웰 이퀘이션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장의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거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볼 때는 항상 우변에서부터 좌변으로 봐야 됩니다. 우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근원으로 인해서 좌변에 있는 어떤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발생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전하가 만드는 좌변의 뭐죠? 전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하가 있을 때 얼마만큼 전기장이 생기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의 1번 방정식입니다. 즉,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요 적분기호,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잠깐 적분기호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패적분이라고 해요. 패적분이라는 건 닫힌 적분, 갇힌 적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요 면적에 대해서 패적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의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꼭 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육면체든 아니면 정사면체든 어떤 전하가 있고 거기를 닫았을 때 그 면에서의 전기장을 싹 다 더하면 그 안에 있는 전하량만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넓은 곳에서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 전하부터 멀어질수록 전기장은 약해지죠. 근데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싹 다 더한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부 전하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내부 전하만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정식 또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오른쪽이 0이네요. 이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플러스 n극과 마이너스 n극의 그 소스만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자기장의 경우에는 n극과 s극을 절대 분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죠? 좌변은 이게 자기장에 대한 성질인데 어떤 패곡면을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내부에서 자기장은 나간 양과 똑같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극과 s극이 아무리 작은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n극만 딱 싼 공간을 잡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작은 공간을 당신이 잡든지 거기에서는 항상 n극과 s극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 되겠죠. n극과 s극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거는 어떤 둘러싼 면을 통해서 싹 더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더하든지 무조건 내부에는 n극과 s극이 똔똔이니까 0이다 라는 게 바로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인 맥스웰 방정식 2번의 의미입니다. 그럼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역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해석을 해 나갈 건데요. 자, 오른쪽에 뭐예요? 그 파이라는 게 바로 자속이죠. 면적 곱하기 자기장인 이제 파이였잖아요.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라는 거는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라는 게 이제 어떤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패는 어떤 면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S는 어떤 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에서 이렇게 된 도선이 존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이런 코일이 있고 도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자기장을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석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석을 이렇게 세게 밀어도 되고 원래 자석이 존재하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코일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생겼을 때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하고 싶다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억제하는 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어떤 닫혀있는 폐곡선에서 이렇게 빙그르르 두르는 형태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장의 변화는 결국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겠고, 전기장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의 크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빠를수록, 더 클수록 더 크게 생긴다라는 게 맥스웰 3번 이퀘이션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그럼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앙페르 법칙은 익숙하시죠? 익숙하지 않을까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뭐냐? 어떤 도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의 주변에는 항상 자기장이 도선을 둘러싸는 크기만큼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맥스웰이 봤을 때 이거는 딱히 전류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전류인 변이 전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캐패시터가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캐패시터에는 항상 전류가 흐를 수 없지만, 왜냐?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즉 전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여기는 끊어진 도선인데 전하가 여기서 여기로 퀀텀 점프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근데 과연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걸 바로 가상의 전류, 변이 전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캐패시터가 평상시에는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고 전하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 채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기장을 고정된 형태로 만들고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캐패시터가 충전되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나 방전되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하지만 이 중간에만큼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여기에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 B, C 지점에서 일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혹은 키르요프 법칙 통해서 여기서 하나도 어떤 분기점이 있지 않았는데 전류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전류가 이 상황만큼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그 전류가 바로 변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 전류까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옆에 어떤 도선이 같이 있습니다. 캐패시터와 도선이 같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가 앙페르 앙페르에서의 이 폐곡선의 길이를 요렇게 크게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 전류도 더하고 요 전류도 더한 내부의 전체 전류만큼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 4번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수식적인 거는 항상 부착인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대로 익혀야 되는 건 바로 이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이 과연 이 공식들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한번 누르고 차근차근 뜯어가면서 이 수식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캡처할 시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건 적분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미분식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분이라는 건 말이죠. 항상 어떤 구간이 존재를 했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의 적분의 의미 뭐였죠? 이 면적이었죠. 그럼 면적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적분이 존재를 했었어요. 하지만 미분은 어땠었죠? 우리가 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했을 때 어떤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어떤 구간이 아니더라도 한 점에서도 이러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미분이었죠.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의 미분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분꼴은 항상 어떤 공간 내부에 혹은 어떤 패스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적인 1차원적인 공간 혹은 2차원적, 3차원적인 공간 내부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미분식에서의 맥스웰 이퀘이션은 어떤 한 지점에서의 성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역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이거 역시 이제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지점입니다. 어떤 한 점에서
삼각형 뒤집어진 거 곱하기 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발산, 요 뒤에 바로 달린 어떤 벡터가 달려요. 요 벡터가 해당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정도가 얼마냐라는 의미인 건데요. 이 전기장이 뻗어나가는 정도는 해당 지점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게 바로 이 맥스웰 이퀘이션 1번입니다. 어때요? 좀 더 와닿죠? 우리가 어떤 전하 Q가 여기에 있다고 존재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전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 뻗어나가는 만큼이 얼마큼이다? 이 전하량만큼이겠죠. 그럼 우리가 적분꼴로 이거를 이해하는데 미분꼴과 적분꼴이 과연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Q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Q가 굉장히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작은 전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Q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작은 임의의 점들은 각각 다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전기장을 만들고 있을 텐데요. 이 전기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애들은 상쇄되고 같은 방향의 애들은 증폭이 돼서 결과적으로 남는 애들은 어떤 놈들이다? 이 맨 껍데기에 있는 전기장 놈들만 봐도 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놈들은 다 상쇄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분꼴이 싹 모이면 어느 부피만큼 모이면 그게 바로 적분꼴식을 의미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장의 성질 첫 번째 N극과 S극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적분꼴에서는 아무리 작은 지점에 공을 너가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딱 점입니다. 우리가 딱 점 찍었을 때 내가 칠판에 점 딱 이렇게 찍어도 이거 원자보다 사이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장이 요거 뭐예요? 다이버전스. 자기장이 뻗어나갈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N극과 S극이 요 점 내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점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 확대되면 이거 지금 점이에요. 제가 크게 그려서 그렇지. 점의 왼쪽은 N극이고 오른쪽은 S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한 점에서 자기장이 뻗어나가는 거 같죠? N극에서 나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S극에서 그만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B라는 걸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이거에 뻗어나가는 정도를 구하게 되는데 양으로 뻗어나가는 거 요만큼, 음으로 뻗어나가는 거 요만큼 해서 똔똔해서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장의 성질을 그냥 수식적으로 표현했다. 어떤 발산, 다이버전스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 2번 자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거 역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읽어갈 거고요. 또 어떤 점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의 회전 성분을 만든다. 아니, 아까는 점이었더니 이번에는 곱하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둘 다 곱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적의 기호인데 이거를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내적한다라고 보기에는 앞에 있는 애가 의미하는 게 얘 또한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쓸 때처럼 우리가 뭐 곱하기라는 거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A, B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가 어떤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다이버전스나 요거는 컬이라고 불러요. 요런 애들은 약간 미분이나 적분 기호처럼 이해하면 돼요. 미분 기호 할 때 여기에다가 뭐 A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B하고 미분하고 A 요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이버전스 A는 A가 뻗어나가는 정도가 얼마큼이냐 그리고 컬 A는 요 A가 회전하는 거 얼만큼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전기장에 대해서 뭐 회전하는 그러니까 컬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점에서 전기장이 얼만큼 회전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해당 지점에서 전기장이 얼만큼 뻗어나가고 있느냐라는 거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그 파이여서 면적까지 들어간 애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한 점이기 때문에 이번엔 자속이 아니라 그냥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전기장의 회전 성분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선이 존재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도선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기장이 도선을 이왕이면은 요게 말려있는 도선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전기장의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엄청 작은 도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일이 1개짜리 도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 여기에서 이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끔 전기장이 생겨나겠죠. 그 전기장이 어떻게 생긴다? 회전하는 방식으로 생긴다.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면은 그렇게 뻗어나가는 전류의 전기장은 한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의 전류가 생겨야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정확하게 상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 3번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한 특정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맥스웰 이퀘이션 4번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 아까 앙페르 맥스웰 회로 법칙이 어떤 거였어요? 변이 전류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얼마큼 회전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류라는 건요, 어떤 면적을 가진 이런 도선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전류라는 건 결국 어떤 단위 면적에서 그 시간당 지나간 전하량일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전류를 쓰는 게 아니라 전류 밀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를 이제 J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가 들어가고 이 뒤에도 아까는 뭐였냐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기장을 면적에 대한 전기장의 변화였어요. 즉 여기서 파이였죠. 여기서 파이 B가 들어갔듯이 여기는 파이 E인데요. 어떤 전기장이 있을 때 그 전기장 곱하기 이 면적만큼 그게 이제 파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도선의 면적을 무시할 만큼 여기서 어떤 한 지점의 걸 먼저 알고 그걸 싹 더하면 결국에 도선의 전류가 되겠지라는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을 때 요 J 이게 어떤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를 의미하고요. 요 D 이거는 어떤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 DT가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 주변으로 자기장이 돈다. 자기장이 도는 것도 어떤 한 지점을 축으로 도는 요만큼의 그 자기장만 우리가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싹 다 적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요런 식이 나오게 돼서 전체 도선에 대한 전류와 도선의 주변 완전히 도선을 아우르는 자기장까지 한 게 바로 가우스의 법칙, 미분식과 적분식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식과 미분식의 자기장, 전기장의 세 가지 성질들이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 배워봤죠. 이제는 하나씩 수식에 대해서 미분식과 적분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물리적인 성질은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식적인 의미까지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